소식통님이 소면으로 그걸 문의를 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글이 뭐였냐면은 제가 한번 여기 다시 보죠. 네. 방금 이런 얘기 말씀을 했죠. 방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자기하고 화합하고 잘 서로 같이 잘 지내면 되지만은 이게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세상 사람 모두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유치원 교사나 그런 사람들도 어린이집 교사, 국민학교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되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인들 사회에서도 비록 양상은 다르지만은 자기가 꼭 동등한 친구로서 살지는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식통님이 이렇게 세상이 썩었다 막 이렇게 한탄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의적이지 못한가 이런 걸 자꾸 한탄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수준과 같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통 교육을 많이 공부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공자의 군자와 소인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이제 세상의 어떤 다수의 소인적인 그런 이익 추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군자와 소인은 다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군자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행실에 의해서 이제 군자였던 사람들도 소인배적인 행동을 가끔가다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고 소인도 좀 더 나중에 군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이 활동 방향 이런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왜 글이 안 올라가나? 너무 길면 안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소인들이 만든 배를 타고 가다가 군자가 문에 빨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방적인 이기심으로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인들이 만든 배를 타고 가다가 군자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이 군자가 소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것밖에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소인들한 배를 타게 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너희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거를 이게 소인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소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저어가지고 이끌어 가는 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아까 이런 나이 들면 죽어야 한다 분별력이 떨어지고 나이 들면 예민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지혜로움의 반대말이 무뎌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넓게 본 것이 정의로움은 아닌 듯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는 발전을 못하게 만들지요. 비판적 사고력이 생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왜 이런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럼 소식통님은 여기서 어떤 자기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젊은 층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예민하지 않고 무뎌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나이가 많으면서 점점 무뎌지고 예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젊으면은 더 불의라든지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면서 더 분노할 건 분노하고 그러는데 예? 분노할 건 분노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많으면서 그게 덜해지죠. 근데 이것을 적정히 좋아하고 그리고 각각의 장점만을 취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분노하고 그냥 자기보다 불이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쓰리고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나이 먹어서 그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 그걸 승화시켜서 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 무뎌진다는 게 겉으로는 이제 무뎌지고 진짜 불의한 사람들의 그 행동에 분노하지 않고 차분히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진짜 느끼 그 아무런 불의에 아무 분노도 안 하니까 늙었다 그렇게 보지만은 그 나이 먹어서도 젊을 때 생각했던 그런 열정과 그것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이건 개혁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바꿔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그것을 어, 젊은이의 장점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이 그거에 소인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배에 타가지고 그야말로 젊음이 혈기만으로 이제 같이 군자적인 기질을 가지면서 젊음의 혈기만으로 소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은 이제 배에 타가지고 같이 타가지고 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배 안에서 나는 저쪽 오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는데 소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딱 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싸우다가 배가 그냥 흔들리다가 뒤집혀서 빠지죠. 그래서 다 죽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러니까 연륜도 가지고 그 그런 그 정열 순수함도 가지면은 이제 소인들과 배를 같이 타되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끌 그 위치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근데 무조건 젊은이란 말을 좋은 말로만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래 젊은이 하면 이제 좋은 말 거고 늙은이 하면 나쁜 거. 왜냐하면 늙은이란 건 사실 낡은이란 이런 거에 어원이 같기 때문에 물건이 낡아서 정말 낡은 물건은 새 물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그 원래 저기 늙었다는 말이 다 순 나쁜 게 아니라 이 로자는 저기 중국어에서 이제 선생님들 얘기할 때 물론 선생은 사자라는 거 알죠 다 선생 사자. 근데 좀 그냥 어, 부를 때 로사라고 불러요. 젊은 사람이라도 선생님 존경했었던 노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노가 성숙하고 좋은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 세월을 헛새 지는 사람은 이제 육체적인 소모 물건도 많이 쓰면은 낡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자꾸 너덜너덜하고 네? 근데 사람 몸도 그러니까 오래 쓰면 더 성능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표시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물건 육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항상 그러지만은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영적인 그 본질은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낡아지거나 그 불가항력적으로 저하되는 성능이 저하되는 그게 없거든요. 영적인 거는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 그렇죠. 아는 건 아는 척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자기의 지식을 숨기고
모른 척하는 거. 지식을 바깥으로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 아는 척한다, 현학적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자꾸 오히려 더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는 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꾸짖을 건 꾸짖고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좋게 써 있는데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자나 어려운 거 모르니까 성경을 쉽게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죠. 젊은 애들이 무식하고 성경 어려운 말을 모르면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되는데 젊은 애들한테 아부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쉬운 말을 쓰자. 그러니까 그 저기 소식통님은 원래 무신론자라서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저는 유신론자이면서도 기독교계에서는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그 지적인 수준을 낮추는 거 그거를 이제 기독교계가 자행하고 있으니까. 남자는 왜 어른이 안 되는가? 이 관점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중성이죠. 어린이 특히 사춘기 이전에 어린이는 중성인데 사춘기 지나서 1차 성징, 2차 성징에서 남자 여자로 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중성일 때는 어린이였다가 커서 남자가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어, 저기 어릴 때 중성이었다가 커서 여자가 되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로서의 성장이 어른이잖아요. 그 남자는 여자로서의 성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 어른은 여자 어른과 다르니까 남자는 그 여자의 주관에서 보는 그러한 어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도 될 수가 있죠. 남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의 그 어린일 때와 다른 남자 성인의 활동이 있는데 여자는 그 활동을 안 하잖아요. 성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세상이 힘들거나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여자와 어린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성은 그러니까 어린이로 보는 거죠. 자기와 같은 그런 자기 쪽 성과 같은 식으로 그렇게 성장이 안 되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어른이 되는데 아이 키우기 전에는 여자들도 아이와 다를 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카페에서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제 방송에서도 다른 데 많이 보면은 이제 그 다른 데 많이 보면은 제 방송에서도 여성이란 것이 기본으로옵니다. 제가 사실 엊그제 그 방송 하려다가 아직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서는 뭐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그 의미는 다르게 봐야 해석해야 되고 생물학적으로나 혹은 영성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도 생물의 기본형이 여성이고 Y형 색체를 딱 나오면은 남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여자고 그 남자가 변형된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생명을 카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여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상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도 여자가 인간의 기본형이라서 만들어진 그대로고 어떤 하늘에서 만든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 그냥 어떤 설계도 그대로 남자는 지상의 활동과 무슨 그 활동에 적합하게 이 변형된 특수화된 개체다 그거죠. 그러니까 특수화된 개체니까 본래의 어떤 그 순수한 그런 이제 생산력 그것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애를 안 낳아서 어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남자도 뭐 아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는 자기 족보상 아들이 있든 말든 간에
아이를 사실 못 낳은 사람들이죠. 다들. 그러고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고, 요새는 특히 옛날에는 이제 족보상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남자로 이어오는 집안이 마치 무슨 계보 이제 뭐 스승과 제자 계보 내려오듯이 기득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 집에 시집을 가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의 이제 집안 내오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없으니까 이혼을 하면은 남자가 곧바로 집안에서 떨려 나가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경제력이 없으면 사실 음, 말로가 비참한 그런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은 그러니까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말고 정신적으로 느낀 적이, 그거는 이제 여태 남녀 저기 논쟁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 사실 20대 초에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농촌활동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엽서를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컸으니까요. 예? 그때 세는 나이로 20살, 만 18살이죠. 그 나이로 이제 성인이 됐다고. 근데 솔직히 말이 성인이고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랬지만 대학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들. 그런데 그렇게 별 크게 다르진 못하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고 이제 감정 그런 거에 많이 휩쓸리고, 여러 가지 어, 심지어 4학년까지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친구 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친구가 잠깐 무시를 했어. 그래서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친구네 집 아파트에서, 상상한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20대 초반까지도 그랬었고요. 근데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사실 27살 때, 이 숫자가 더 좋잖아요. 27살 완전히 청년으로서 성숙될 때, 그때 내가 정말 청년으로 성숙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20대 후반 돼서 정말 어른이 티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30대 초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세상에서 너무 격정으로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이제 어떤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고 관조할 수 있게 됐다. 그런 30대 초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갖긴 한 것 같아요. 근데 30대 초가 됐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실 40대까지도 이좀 30대를 통해서 남들보다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좀 이제 약간 안정감이 덜한 느낌을 많이 이제 그런 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순전히, 제가 특히 이공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과 교육, 영어로 된 그야말로 영어 수학, 대학교 수학이라 봤자 영어로 된 것들이고, 그런 교육만 받으니까 우리 전통의 정신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진짜 기독교라도 믿었다면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따라갔던 적이 있었지만 교회, 20대 때는 교회를 안 갔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기 그런 정신적인 붙잡음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고유의 정서적인 그런 이제 지적 교육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가까이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책을 좀 읽기 시작했고, 그때 물론 30대 중반부터 이제 소설가로 이미 데뷔를 했죠. 그 전부터 물론 어떤 교양책은 좀 읽고 그렇긴 했지만은 그래도 부족하지 약간 이제 니체와 키에르케고 그 책들을 20대 30대 조금 봤지만 많이는 못 봤어요. 철학은 최근에 들어와서 칸트 헤겔 그런 거 좀 보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건 칸트 헤겔은 못 봤고 20대 때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30대 중반 40대 초에 이 퇴계 이황의 사상, 그 책을 우연히 또 구해가지고 그걸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저는 40대가 될 때쯤인가? 30대 말이던가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저기 그 군자와 소인이라는 것이 얘기를 처음 배웠고, 물론 그전에도 군자 소인이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이 동양적인 그 학문 성리학이죠. 성리학에 대한 대강을 제가 이제 그 40대 초에 그 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모든 번민 그런 게 다 그냥 설명이 되고, 아, 내가 위치가 그거였구나. 다 알게 된 거죠. 그 군자와 소인 그런 거 차이도 알게 되고, 그야말로 진짜 40대가 돼야 사실 이제 성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완전한 그 이제 사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성숙이 그때 된 거.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개인적인 성숙은 더 일찍 돼야 마땅한 건데 우리 교육제도의 이 잘못 때문에 그 피해자도 저도 돼가지고 이 30대 동안 영어 수학만 배우다가 물론 제 나름대로 교양과 책을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체계성이 부족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40대 초에 예, 그 성리학을 공부하냐. 그러니까 물론 서양 철학도 다 좋고 지금도 저도 기질상으로는 서양 철학을 더 가까이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 한국이란 땅에서 계속 지내왔고 한국이란 정체성이 있으니까 한국인이 중에서 지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제 적어도 이제 율곡이 퇴계 이황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맨날 보기만 하면서 흙것 보지 말고 되게 퇴계 이황 율곡이의 사상이 무엇인가는 알아야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성리학이란 게 뭔가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게 30대 40대 되면서 젊은이보다 더 안정되고 그런 차분한 그런 예, 말해서 나이값이죠. 그게 가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육체 말고 정신적으로 느낀 적. 이제 20세 때 그런 건 사실 이제 그러니까 환상이었고 27세 때 약간 그렇게 어른이 한다 그렇게 하다가 30대 되면서 그러다 40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다 안정되게 바라보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어른이 된 거죠. 이제 알겠죠? 동의하시죠? 네, 어른 그렇죠. 말로만 그 어, 어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아직 군자와 소인을 얘기했는데 제 여기 다른 강의에도 있어요. 이 채널에 소인이란 거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소인을 그냥 보통 우리 소인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대화 중에 그냥 상대방 놀리거나 경멸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인은 여러 가지로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이제 겸양 자기는 아직 소인밖에 안 된다 이런 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뜻할 때는 겸양의 소인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익을 찾아서 이제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그거를 우선 목적으로 하는 사람 그걸 소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분명히 물론 제가 했다고 해서 그 아주 독단적이거나 유별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통념에 많게 예, 제가 분명히 정의한 소인이 정의한 소인이 뭐냐면은 제가 말한 정의 예, 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다 자랐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잘하지 않는 것. 예? 정신적으로 더 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어른이 되려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잘한 거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더 잘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라도 이제 간단히 얘기는 해야겠네요. 그 군자란 말은 그 아들 자자 있잖아요. 네. 원래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어에 쓰는데 해자라는 말. 해, 아해, 해자. 요게 해자라는 건 어린애 해자라는 건 알 수 있죠. 군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예요. 아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거냐면은 이제 군자가 그럼 우리는 군자하면 최고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혹시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저기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까지 4대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이라는 게 있어요. 군자보다 높은 게 성인이에요. 성인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완전히 성숙해서 더 이상 더 없는 사람이죠. 근데 군자는 뭐냐면은 성인보다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군자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영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여기 별도 강의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더 보도록 하죠. 동의하시죠? 거의 반응이 이제 금방 나오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먹고 사는 거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에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소위는 이제 육체적인 성장이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소위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이 저절로 오게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르침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를 구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군자, 정신적 성숙을 취하는 사람. 군자에게 먹고 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저절로 준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은. 예? 예.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펜치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기독교 쪽에서는, 예,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종적이어야 더 교세 확장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루기 쉽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순해지고 말 잘 듣고 그냥 이제 순종적이고 조금 안다고 잘난 체하지 말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어? 목사는 권위 그런 거에 도전하지 말고, 예,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그런 기독교계의 그렇게 하지만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나라의 체제를 바꾸고 이 나라를 그냥 미국의 어떤 속주나 비슷하게, 그렇지만 미국에 진짜 미국의 한 주로 편입이나 시켜준다면 모르지만은 그건 안 해주고 전방에 이제 방패막이 그걸로만 시키려는 거죠. 그런 교육이나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런 습성이 많잖아요. 아는 척 안 하고 단순하고 잘난 체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야 천당 간다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냥 무조건 남한테 양보하고 착한 일만 하라. 근데 착한 일 물론 필요하죠. 영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데 남들한테 희생하고 그런 건 개미도 사람보다 더 희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도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오히려 진짜 다 기독교 전도 다 하고 있네요.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르란 얘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얘기도,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추구하죠. 자기 자신의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른,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항상 뭔가 바라고, 뭔가 또 얻기를 바라고, 뭔가 호기심,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러죠. 그건 어린이는 물론 육체적인 성장, 물리적 세상에서의 자기 부족함 때문에 성장에 목마른
상태이죠. 그래서 어린이는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자기 더 나은 것으로 매일같이 자기 몸이 성장해서 더 나아지는 거, 그런 걸로 자기 생의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적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 성장 욕구, 그것이 만약 없어지고 이제 술도 마셔도 되고 놀아도 되고 뭐 향락에 즐겨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그냥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없어지는 거. 그건 마치 아까 소식통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먼저 번에 얘기했던 그 젊을 때의 열정, 그것을 늙어서 잃어버리면 어쩌고 늙으면 죽어야 한다 비슷하게 된다, 그런 것처럼 젊고 늙고가 떠나서 어린이와 성인의 문제도 되죠. 어릴 때의 그 성장 욕구, 이것이 계속 있어야 육체적인 성장을, 그래야 그게 사람이 군자이고, 이게 그 성장 욕구가 육체적 성장에 따라서 딱 끊어진다, 이것은 소인이죠. 그러면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오늘은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